이 TSMC 5나노 공정을 만들어졌는데 TSMC 5나노 공정이 굉장히 성숙된 공정이기 때문에 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랗게 웨이퍼를 만들어도 HBM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엔비디아 GPU로 아무리 때려 넣어도 할 수 없는 그거를 세레브라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기술력이 짱인 기업이 누군지 7,000 단어로 표현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봐봐. 다 나왔어 이미. 70빌리언 가볼까? 이 700억 파라미터니까 진짜 많거든요. 그냥 바로바로 쭉쭉 나와.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자, 더 충격적인 거는 밀리언 토큰당 이 비용을 굉장히 싸게 내놨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엄청난 물건이 또 나와버렸습니다. HBM 없고요. 엔비디아 HBX 칩 사이즈의 57배나 되는 저 크기의 세레브라스 칩이 나왔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추론기라고 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HBM이 없는데 이 밴드위스, 그러니까 한 번에 내보내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온칩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가지는 메모리 밴드위스에 비해서 7,000배나 빠르다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테스트 하실 수 있고요. 저도 지금 데모를 시연해서 보여드릴 텐데 초당 거의 1800 토큰, 그러니까 1초에 1500단어가 막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아성이 무너지는 건지 HBM 시장도 사라지는 건지, 이 세레브라스가 직접 이 고안을 하고 이렇게 웨이퍼 단위로 찍어내는 이 칩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실제로 이 기술이 어떤 것들이 어떤 철학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실제로 세레브라스가 이번 발표에서 소개한 자료인데 초당 이 라마 3.1 8빌리언 모델이죠. 3.1의 가장 작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마존 AWS에서 똑같이 라마 3.1 8빌리언을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초당 93 토큰이면 사실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이 토큰이라는 단위가 그냥 한두 단어라고 보시면 되니까 1초에 수십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거는 8빌리언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모델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빠른데 무려 1800 토큰이 나와버리니까 진짜 빠른 거죠. 그러니까 20배나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세레브라스의 이 최근에 나왔었죠. 웨이퍼 스케일 엔진 3, 그러니까 앞선 모델에서 업그레이드된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엔비디아 H100이 814제곱밀이죠. 이게 흔히 말하는 웨이퍼의 이 레티클 사이즈, 우리가 이제 노광공정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칩이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대략 한 850제곱밀 정도 됩니다. 거기에 거의 준하게 레티클 사이즈에 꽉꽉 맞춰서 만든 게 이 엔비디아 H100이고, 블랙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근데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이 레티클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그 두 개의 칩을 엮어가지고 GH200 이런 거 만들죠. 어쨌든 이 사이즈도 지금 현재 단일 칩 공정으로는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칩 단위고요. 이게 웨이퍼 단위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57배나 더 커진다는 겁니다. 칩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이 코어 단위는 물론 엔비디아의 쿠다 코어 이런 거랑 단위가 다르겠지만도 16,000 단위의 코어에서 이제 90만 코어로 코어 수가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온칩 메모리. 여러분, 온칩 메모리라고 하면 HBM 같은 경우에는 오프칩 메모리예요. 이 오프칩, 온칩 무슨 개념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로직으로 막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그 프로세서라는 것이 이제 칩이라고 본다면은 그 칩의 바깥에 붙어 있는 것들이 오프칩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당장에 구글에서 이렇게 H100이라고 쳐보면은 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GPU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HBM3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원래 칩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오프칩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오프칩 이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HBM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이 온칩 메모리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 SRAM이라고 하는 안에서 운영하는 메모리가 있는데 굉장히 작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레브라스는 이게 무려 44GB로 엔비디아 H100의 880배다. 물론 이거는 세레브라스는 이제 웨이퍼 단위로 이제 통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도 그래도 이 어마무시한 단위잖아요. 원래 이제 몇백 메가 정도로 SRAM을 아무리 많이 박아 넣어도 칩 단위로 보면은 뭐 몇백 메가 정도가 진짜 최대다. 왜냐면 비싸니까. 이 비싸다는 개념도 왜 비싼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HBM의 메모리 밴드위스도 이렇게 페타바이트로 보면은 얘는 뭐 0.003 수준인데 21페타니까 7,000배나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레브라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레브라스가 이 AI 칩을 굉장히 열심히 설계를 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특이하죠. 이 웨이퍼 전체를 통째로 사용해서 여기에 로직이고 메모리고 다 박아 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작년만 기준으로 보면은 수십 개의 엑사플롭스 수준의 컴퓨팅 자체를 구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학습 클러스터의 일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론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엔비디아는 그냥 학습은 이미 엔비디아가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학습 분야에서도 세레브라스 칩을 사용하는 거고 WSE3라고 하는 저 엔진 자체가 학습에도 실제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도 세레브라스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게 학습에서 쓰던 것을 추론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썼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AI 바이오 쪽, 그러니까 약물을 설계하고 이런 것들에도 실제로 모델을 하는데 세레브라스가 쓰이는데 실제로 쓰이고 있고 지금 또 G4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는 지금 기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레브라스와 협력해갖고 아랍어와 영어를 이렇게 운영해서 챗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 쪽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칩 크기를 좀 보시면은 이 세레브라스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라고 보시면은 정말 크게 만들고 있는데 자 SRAM을 많이 박아 넣는 게 비싸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이게 우리 파운드리 공정, 로직 공정에서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로 가면서 로직은 계속 시링크를 해요. 줄어드는데 이게 웨이퍼에서 차지한 면적 자체가 똑같은 면적에서 로직을 더 많이,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때려 넣을 수 있는 그 스케일링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핀팻에서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하고 있는데 SRAM 같은 경우에는 이미 7나노 때부터 시작해서 5나노, 3나노로 갈 때 이 면적을 계속 그 시링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웨이퍼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웨이퍼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뭔가 이 큰 칩에 파티클이 하나 딱 떨어지면 이 칩 하나 다 날리는 거거든요. 이 칩뿐만 아니라 웨이퍼가 있으면은 웨이퍼에 어떤 이제 먼지가 하나 딱 앉으면은 그 칩은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SRAM이 이 웨이퍼의 영역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커다란 칩에 44GB나 되는 SRAM을 박아 넣어서 별도의 D램을 옆에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이 TSMC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는데 TSMC 5나노 공정이 굉장히 성숙된 공정이기 때문에 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랗게 웨이퍼를 만들어도 아마 수율이 그나마 좀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게 지금 동그란 웨이퍼에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네모난 칩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엣지 부분은 이 물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나게 설계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칩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엔비디아 칩에 비해서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레브라스가 이러한 구조를 왜 선택했냐라는 게 이 철학이 사실 중요해요. 어떤 엔지니어 분들은 야 SRAM 때려넣는 거 그게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SRAM이 웨이퍼에 이렇게 많이 때려넣어 먹으면 비싸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전력도 많이 쓰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AI 모델이 점차 커질 수 있잖아요. 뭐 GPT-5 나온다고 하고 AGI 나온다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작은 모델들은 뭐 GPU 한 개로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큰 모델들은 GPU가 여러 개 엮어가지고 해야 되고 엮어서 하면은 엔비디아도 NV 링크라던가 뭐 인피니밴드 이런 거 해서 막 여러 GPU를 엮어가지고 막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코스트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칩을 크게 만들어서 이게 수율이 떨어져서 뭔가 비싸다 하더라도 초기 비용이 비싸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때려 넣어서 외부에 있는 오프 칩에 있는 메모리랑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자체를 줄여버려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만들면은 이거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이 되겠죠. 그 실제로 엔비디아 H100과 비교하면은 20배나 더 빠른 속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HBM이라는 걸 쓰면은 이게 HBM이 결국은 예전에 GDDR이라던가 LPDDR 아니면 뭐 그냥 DDR도 그렇고 걔네들의 그 밴드위스, 그러니까 초당 내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수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D램을 층층이 쌓아가지고 뭐 TSV 뚫어갖고 신호들을 뭐 한 번에 많이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후공정을 통해서 패키징을 통해서 만들어낸 구조로 해서 이제 좀 메모리가 느려가지고 전체가 느려지는 그 현상, 바틀렉 현상을 줄인 게 이 HBM이잖아요. 근데 이 HBM조차도 메모리 월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HBM 때문에 더 이상 더 증가할 수 없는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모든 회사들의 것들이 빠르면 200토큰까지 초당 나오지만 대부분 100보다 낮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세레브라스죠. 세레브라스는 지금 1000에서 1800까지 나오니까 HBM 대신에 웨이퍼에다가 아예 SRAM을 그냥 설계를 해가지고 때려 넣어가지고 HBM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엔비디아 GPU로 아무리 때려 넣어도 할 수 없는 그거를 세레브라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로코도 이렇게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로코도 이게 메모리를 오프칩을 사용한 게 아니라 SRAM을 많이 때려박은 구조였어요. 근데 그로코는 이제 그냥 단일 칩을 그래도 이제 작은 규모를 유지했는데 세레브라스는 이 웨이퍼 단위로 칩이 여러 개 따져 나오는 그 웨이퍼 통째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죠. 애저라든가 AWS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엔비디아 H100을 쓰고 있잖아요. 이 쓰고 있는 애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이게 블랙엘로 가더라도 뭐 2배, 3배 좋아지기 때문에 뭐 잘해봐야 2, 300이거든요. 근데 얘는 1800이라는 겁니다. 진짜 빠르죠. 그래서 GPU를 아무리 모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자 여기 보세요.
볼게요. 더 퀵 브라운 박스 점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낸다고 칩시다. 이게 단어들을 만들어내는데 더 퀵 브라운이 들어가면은 레이어 1, 2, 3 이게 이 신경망이거든요. 트랜스폼 신경망을 하나, 둘, 셋 이렇게 건너가면서 그렇게 해서 폭스가 하나 나오고 그 폭스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이걸 싹 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점프를 내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1000개의 토큰을 넣는다, 1000개의 단어를 넣는다고 하면은 1000개의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가 필요하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직 그 처리를 하는 H100 GPU 그 GPU 안에서 다시 오프칩으로 메모리를 갖다가 또 가져오고 또 나갔다 또 가져오고 이걸 계속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메모리가 바틀렉이 되는데 세레브라스는 그거를 온칩으로 처리하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HBM이라는 그러한 메모리를 컨트롤하기 위한 디램 컨트롤러가 바뀌었거든요. 그 컨트롤러 운영을 할 때에도 그 특정한 이 밴드위스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세레브라스 홈페이지죠. 여기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www.cerebrus.ai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자, 세레브라스 인퍼런스 해갖고 20배나 빠릅니다 하면서 트라이 챗이라고 돼 있죠. 요걸 딱 클릭을 해 보십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8빌리언과 70빌리언 요 두 개가 다 사용 가능하죠. 이거 지금 구글로 로그인만 하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8빌리언부터 해볼게요. 8빌리언 하면은 지금 기술력이 짱인 기업이 누군지 7000 단어로 표현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라마 8빌리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자, 지금 봐봐. 다 나왔어 이미 다 나왔어요. 뭐 지금 속도가 보니까 초당 1828 토큰입니다. 진짜 빠르죠.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제가 좀 작게 만들어 볼까요? 좀 작게 만들어서 다시 해보면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대해 아는 정보를 7000 단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눌렀습니다. 누르기 전에 작게 만들었고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그냥 쑥쑥 나와. 바로 나와버리죠. 이렇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는 8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70빌리언 가볼게요. 이 700억 파라미터니까 진짜 많거든요. 똑같은 거 해볼게요. 나는 공학이 너무 싫어. 공학적으로 재미있는 걸 7000 단어로 이야기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쭉쭉 나와.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렇게 GPU 다이가 있어요. 이게 뭐 H100이건 아니면 블랙웰이건 뭐 이게 있겠죠. 그리고 이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스택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이 사이에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 넣어요. 이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메모리랑 이 바깥에 있는 오프칩 메모리랑 GPU랑 이게 실질적으로 금속으로 연결을 하고 싶은데 너무 세밀하고 많다 보니까 HBM이 이렇게 TSV랑 뭐 1024개, 2048개 뚝뚝뚝 뚫은 애들을 이렇게 GPU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얘네들이 전기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밀한 반도체 공정으로 실리콘 인터포저로 연결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메모리가 한 방에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을 GPU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을 다 웨이퍼로 각각 만들어 놓고 쌓아가지고 패키징 한 다음에 얘네들 하나하나도 사실 이제 쌓아 올리는 패키징을 하죠. 뭐 MR 머프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후공정에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디램의 속도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디램이라는 구조가 원래 그렇거든요. 캐패시터랑 이렇게 딱 이제 달려가지고 하나씩 셀로 달리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전자전기공학과 가면은 이런 걸 배웁니다. 메인 메모리가 있고 버추얼 메모리가 있고 메인 메모리 중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디램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속도가 그러니까 SSD나 하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라요.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르죠. 수십 나노세컨드로 막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는데 얘들은 이제 계속 저장이 안 되죠. 얘들은 저장을 하니까. 근데 디램이 이렇게 빠르지만 실제로 이 캐시에 해당하는 SRAM 이것보다는 느립니다. 그러니까 SRAM이 훨씬 더 빠른데 얘네들을 많이 넣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웨이퍼에다가 이 온칩 메모리를 막 박아 넣으면은 이게 그만큼 이 웨이퍼의 면적을 차지하니까 다른 걸로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칩이 커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웨이퍼 한 장당 나올 수 있는 칩 개수가 작아지니까 그만큼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프칩 메모리를 쓰면은 이 오프칩 자체가 이 속도가 느리니까 웨이퍼에다가 SRAM을 박아 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로크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시는 이 세레브라스, 이 그래프코어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프코어는 약간 좀 재정난에 있겠면서 딴 데 팔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얘네들이 이제 SRAM만 이용을 해가지고 애초에 D램을 운영하는 D램 컨트롤러를 삭제한 다음에 그냥 SRAM으로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진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로크 같은 경우에도 초당 400 토큰 정도 나오거든요. 그 진짜 빨리 하기 때문에 D램 대비해서 전력 소모도 적고 속도도 수백 배나 빠른 속도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SRAM이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싸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넣어봐야 수백 메가예요. 그런데 세레브라스는 많이 넣어봐야 수백 메가라는 게 이 칩 단위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예 웨이퍼로 늘린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하는 것과 이 HBM 메모리가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 웨이퍼 안에서 온칩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좋으니까 이 밴드위스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죠. 초당 3TB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였는데 웨이퍼 안에서 온칩으로 빠르게 처리하니까 21 페타까지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속도를 지원을 하는데 사실 H백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한 것들, 더 큰 모델을 운용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H백이 이 9000GB를 이제 초당 IO 밴드위스를 가진다고 하면은 8개를 엮어가지고 7.2TB까지 이제 지원을 하죠. 그러면서 IO 밴드위스는 7.2TB까지 지원하고 메모리 밴드위스는 26.8TB까지 지원을 해요. 근데 여기에 세레브라스를 비교를 해보면은 자, 세레브라스는 각각의 다이 하나하나가 요 다이 하나하나가 255TB를 하면서 전체로 치면은 21PB까지 지원한다. 그래서 이 전체가 97W로 하면서 단순히 6배의 파워로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공정한 비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H백은 아무리 엮어도 이게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프 다이가 가지는 한계를 온 다이로 그냥 온 칩으로 하면은 무조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칩을 처리할 때도 이 레이어라고 표현된 게 이제 그 AI 모델을 처리를 할 때 순차적으로 딱딱딱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GPU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GPU로 한 레이어 쫙 처리하고 그 다음 레이어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세레브라스는 한 싱글 레이어를 이 전체 칩 중에서 일부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처리 용량이 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엔비디아 GPU나 그런 GPU들은 어쨌든 속도에 한계가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여유롭게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기존에는 못했던 것들을 갑자기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하이텔 나오누리 이런 거 하면서 모뎀 칩 진짜 14K 진짜 느린 걸로 막 엄마한테 막 이제 혼나면서 전화선 연결해갖고 진짜 10몇 시간씩 해서 다운받았거든요. 근데 저같이 미친놈들은 그걸 그렇게 다운을 받겠지만도 모뎀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나는 메가패스 두루넷 이런 ADSL 기반의 랜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도 옛날에 속도 느릴 때는 전화만 됐는데 이제는 뭐 걸어다니면서 유튜브 보잖아요. 옛날엔 그게 불가능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AI가 바로 추론했을 때 정말 느리게 되면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거를 여기서는 상상할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마 이제 큰 모델 있죠. 라마 70빌리언 같은 거 이번 처리했던 거 이것들은 세레브라스 4개의 칩을 연달아서 엮어서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각각 이제 44GB, 45GB 이 정도 수준의 온칩 메모리 갖고 있으니까 140GB. 이것도 근데 플로팅 포인트 16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난번 블랙웰 때 뭐 플로팅 포인트 4를 지원해서 뭐 굉장히 속도가 느려졌니 이렇게 이제 구차하게 얘기를 했는데 얘는 정확도를 플로팅 포인트 16 한 숫자당 굉장히 높은 프리시전을 가지면서 정확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이 70빌리언을 봤을 때 한 개인 유저가 프롬프트를 던져가지고 초당 토큰을 얻어내는 게 뭐 배치 사이즈 GPU들은 이쪽 영역을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 배치가 1일 때는 이렇게 많이 처리할 수 있지만 이게 배치가 여러 개 늘어나게 되면은 초당 내보낼 수 있는 게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즉 GPU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 GPU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영역인데 세레브라스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자 보세요. 지금 방금 보신 그래프가 요거였는데 요것보다 말도 안 되는 영역에서 이렇게나 많이 할 수 있다. 아예 새로운 영역을 뚫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레브라스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속도가 빠른 것, 그만큼 성능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곧 이 퀄리티를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프롬프트 방식 중에 뭐 원샷이라든가 뭐 퓨샷 아니면 체인 오브 소트 이런 방식 프롬프트를 이게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로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넣는 방식을 하면은 그만큼 또 정확도가 높잖아요. 애초에 여러 번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면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인퍼런스를 많이 하게 될 거잖아요. 여러 번 쿼리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더 정교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장점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속도가 빠르면은 그만큼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이면서 AI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각각의 코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따로 지금 영상 촬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이건 따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SRAM이 들어가 있고 로직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관심 있으시면은 추가로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코어가 여기 굉장히 작은 다이에 하나 들어가 있고 이 다이가 또 전체 웨이퍼에 들어가 있다라고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WSE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게 각각의 다이들이 바로바로 연결되는 구조가 되니까 뭐 이더넷이니 뭐 MV 링크가 어떻고 인피니밴드가 어떻고 이런 것들 다 엔비디아 쓰는 거 다 필요 없이 안에서 바바바바박 바로 움직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아예 다른 칩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애초에 이 WSE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론용뿐만 아니라 트레이닝용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점차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야 저렇게 웨이퍼 크게 해가지고 전력 소모 많으면은 실제로 막 20kW 이상 되거든요. 어떻게 저거를 데이터 센터에 넣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이미 이 하이퍼스케일링을 구축을 해왔어요. 세레브라스 첫 번째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져 왔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톤에서 이렇게 또 이제 만들었고 계속 이렇게 세 번째 시스템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AWS나 뭐 다른 다양한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법령적으로 쓸 수 없어라고 하지만 애초에 딱 늦게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법령적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만큼 추론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만큼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면은 그만큼 더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지. 너무 요것만 딱 보고 저거는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열 소모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더 발전되는 거를 생각하지 못한 좀 근시안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레브라스가 실제로 밴드위스 유틸라이제이션을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른 다양한 어떤 클라우드 업체나 서비스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 라마 3.1 8빌리언, 70빌리언 지금 두 개 나왔죠. 이거 여러분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구글 계정이나 뭐 로그인만 하면은 바로 되는 거고요. 공짜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PI로 쓰려면은 이제 밀리언당 토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곧 라마의 가장 큰 모델인 405빌리언이라든가 미스트럴 라지 2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충격적인 거는 이 H백을 쓰는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애들보다 이 초당 유저당 토큰 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밀리언 토큰당 이 비용을 굉장히 싸게 내놨어요. 이 시장을 아예 잡아먹겠다라는 거죠. 정말 싸게 내놓은 상황이니까 운영 측면에서의 이 지금 클라우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지만도 이제 단점이 있죠. 사실 그냥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웨이퍼 단위로 하다 보면은 여기 파티클 하나만 떨어지면은 이 칩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죠. 원래 TSMC 5나노 공정의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이 16,000달러로 알고 있거든요. 2천만 원 이상 되는 건데 이게 수율이 떨어지는 만큼 그만큼 이게 하나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23kW 정도 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빠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빨리 안 내뱉어도. 자, H백 같은 경우가 이제 700W에서 1000W라고 보면은 H백 한 4장에서 6장 쓰면 한 5kW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20kW니까 너무 이 전력 소모가 크니까 냉각도 필요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충당할 만큼 정말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물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역폭의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HBM을 가져온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웨이퍼로 해서 온칩으로 박은 거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대량 양산이 될지 그리고 이걸 칩 스케일링을 더 크게 해서 할 때에 이 바틀렉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대신 이 칩이 여러 개 엮으면서 이 열 밀도라고 하죠. 이 같은 공간에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이 엔비디아를 모든 걸 대체를 하지 못하지만 엔비디아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세레브라스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거기다가 아랍 쪽이랑 지금 결탁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라서 제가 좀 더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워낙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거를 또 이제 세레브라스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프레임워크를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개발을 해 나가면서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가 스승님으로 생각하고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 이제 아주 친한 지인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또 저 금융계에 종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때려 넣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약간 깨달음을 얻었던 게 지금 뭐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저는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금리가 뭐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리고 이제 이자를 많이 내는 그 비율이 앞으로 한 5년 동안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빅테크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빌리는데 더 비용을 이제 덜 들일 거고 그만큼 더 투자를 많이 해서 더 빨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일이고 그 어느 누구 하나만 이제 나와서 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황제인 거는 맞는데 앞으로 이 기술에 있어서는 또 계속 아키텍처가 바뀌고 뭐 짐 켈러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테나를 잘 들고 좀 잘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이 세레브라스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될공학 인스타그램 이렇게 열었습니다. 언리얼텍.에러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서 다루지 못한 이런 것들 좀 약간 재밌는 거 삼적보행 로봇 선풍기 네, 이거 유선이란 건 비밀 요런 것들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팔로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될공학 에러였습니다.